안녕하세요.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. 오늘은 그 국내 규정에 대해서 서바이벌건 상식 두 번째 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인한 그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국내 규정에는 두 개의 규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칼라 파트라 그래서요, 실총과 다르다는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모의총포 규정 11조 2항을 보면 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실총과 유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총과 유사하게 안 보이려면 뭔가 실총과 다른 파트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실총과 다른 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칼라 파트라고 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열 끝부분에, 권총 같은 경우에 총열 끝부분에 그 주황색 플라스틱 탭이 붙어 있는 경우, 그거의 칼라 파트가 되겠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권총 같은 경우에. 과거 총인 경우에는 보면 그 총열 자체가 뭐 빨간색, 흰색, 뭐 회색, 뭐 다양하게 이렇게 색깔이 실총과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.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총구 끝에 부분에 주황색 플라스틱 탭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칼라 파트인데, 이 칼라 파트 외에도 국내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파워 제한 규정인데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워 제한 규정은 0.2줄로 되어 있습니다. 0.2줄이라면 고객님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 에어코킹 있죠? 아이들 에어코킹 건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이들 에어코킹 건을 쏴보니까 15에서 20m 날아가더라. 그 정도면 쓸만하지, 이렇게 생각하시겠죠? 예. 근데 그건 착각이죠. 아이들이 쓰는 것은 0.12g의 그 저급 품질이면서도 가벼운 비비탄입니다. 근데 저희가 쓰는 건 0.2g이고요. 0.12g과 0.2g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?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0.11g을 썼을 때 15, 20m를 날아가면 0.2g을 쓰면요, 대략 한 10m? 재본 적은 없는데요. 10m에서 11m? 뭐 이 정도 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에서 11m를 나가는 거니까 나가기만 하는 거죠. 사실은 포물선은 떨어지니까요. 굉장히 짧게 떨어질 수 있죠. 그래서 그게 국내 규정입니다. 요게 좀 말이 안 되죠.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두 가지 법규를 지키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실총과 다르다는 파트, 그래서 칼라 파트라고 그러죠. 예를 들면 전동 소총이나 가스식 소총 같은 경우에 소염기 부분이 이제 그 실총과 다르다는 뭐 주황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, 요게 이제 칼라 파트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파워 제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파워 브레이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, 파워 제한 장치라고도 부르는데, 요 장치가 장착돼서 파워가 0.2줄까지만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건 처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파워 제한 장치가 좀 문제가 되죠. 칼라 파트에 어차피 사실 뭐 장착해 놓으면 뭐 실총과 다르다는 구별법이니까 뭐 그 정도야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게이머들도 지금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고요.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, 실제로 이제 게임 뛰는 데 있어서 0.2줄이라는 파워는 게임을 즐길 수가 없는 파워입니다, 현실적으로.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 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파워 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도 해결 기미는 쉽지 않습니다. 뭐 저도 이미 국회에 벌써 공청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별다른 소득은 없고요. 일단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. 예를 들면 이 두 개는 엔드의 조건입니다. 칼라 파트와 파워 브레이크는 엔드의 관계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의 관계가 5의 관계도 될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두 개는 양립 조건입니다.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부족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.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 칼라 파트라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를 뺀 아시아 국가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
가까운 일본, 홍콩, 대만 전혀 없고요. 예, 칼라파트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. 그리고 칼라파트가 필요도 없고 없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. 절대. 예, 그리고 뭐 영국이나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,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 남미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 그 나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달라서 뭐 저희처럼 뭐 총끝 끝에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총끝 끝이나 뭐 아니면 심지어 뭐 총 전체가 예,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뭐 나라마다 규정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유럽 쪽이나 미국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주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비슷하게 총끝 끝,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 총끝 끝이나 이런 부분에 붙어 나오는 거지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항해지고 있는 거를 이제 건의해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칼라파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요. 칼라파트는 예를 들면 스티커로 붙이거나 이런 건 인정이 안 돼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행령이 따로 있어서요. 시행령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. 이게 법령 자체가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,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. 막말로 진짜 그 해석하는 사람의 임의대로 막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서요. 법률적으로 너무 광대합니다. 너무 큰 내용, 너무 굵은 내용만 사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. 물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부를 해보면 내용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. 막말로 진짜 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모든 게 다 결론이 나오고요. 뭐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유사한 판례를 들이대도요. 자기 상황이 또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건 이제 그 판사님의 역할이고 네, 저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건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칼라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아시아 계통에서는 저희 나라 쪽에만 있는 경향이 좀 크고요. 유럽이나 아까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틀리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쪽은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칼라파트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칼라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제가 여러 경로로 듣기로는 제거하기 힘들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티커로 붙여놓다든가 이런 거 안 되고요. 안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요. 왜냐면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, 판사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게 실총처럼 안 보였으면 사실 모의총기 11쪽이랑 그대로 내용을 해석해보면 사실 모의총기가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. 아직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칼라파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.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할 거예요. 뭐 실총과 다르다는 표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률은 파면 팔수록 좀 더 어렵습니다.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. 하여튼 칼라파트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살짝 도색하는 걸로는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보통 착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황색 플라스틱 파트들이 보통 대체돼서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고정시켜야 되겠고요. 자, 하여튼 칼라파트는 그렇고요. 일단 칼라파트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칼라파트와 파워브레이크의 죄의 비율에 있어서도 칼라파트가 차지하는 역할이 더 클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칼라파트 지키라고 제가 매장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온라인상에서도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건 지켜주시고 그 파워 제한 장치, 즉 파워 브레이크 문제가 좀 문제가 큰데요. 완전히 비현실적이죠. 그래서 권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스 토출구 입구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급탄, 그게 이제 급탄 부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급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서를 항상 넣어놓거든요. 파워 제한 장치가 있어서 약하게 나갈 뿐더러 왜 이렇게 약하냐고 전화 오시는 분 또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설명서를 참 안 읽으세요. 안에다가 A4지로 열심히 써놔도 안 읽어보십니다. 밑에 가이드가 있어서요. 노즐 입구의 아래쪽에 탄을 밀어주는 권총 같은 경우에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가 앞에 튀어나온 파워 제한 장치 때문에
역할을 제대로 못해요. 그러니까 탄을 두 발씩 물어내거나 아니면 탄이 계속 낑기거나 슬라이드 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 그것도 이제 파워 제한 장치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얼마나 파워 제한 장치가 우리나라 파워가 좀 말이 안 되냐면, 간단히 말씀드리면 0.2G를 아까 에어쿠킹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테스트 해보면 되게 웃긴 게요, 입에다 물고 좀 세게 뱉으면 불법입니다. 그 입 자체가 무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입 안에다가 0.2g 탄을 물고요. 예를 들면 퍼펙트 비비탄을 물고 입에서 좀 세게 뱉으면 실제로 재보면 불법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입 자체도 문제가 되겠죠. 법령상으로 보면 입이 무기가 됩니다. 좀 갑갑하긴 한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법령상으로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는 악법도 법이라 그랬고요. 지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. 법이니까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또 한 가지가 권총 같은 경우에 노즐을 자꾸 입구를 막아놓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파손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총에 따라서는 진짜 막아놓으면 파손되는 파손되는 총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파워 제한 장치를 많이 고안하고 변경시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, 현실적으로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그겁니다. 매번 오프라인 손님들한테 매번 얘기합니다, 당연히. 온라인 손님들한테도 매번 이제 안내서를 직접 넣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,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뭐 총기 압수 당하고 뭐 벌금 내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주의사항 이렇게 매번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 지키세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집에서야 뭐 가지고 노는데 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? 사실 집안에서 뭐 총을 쏘건 말건 지지고 볶든 말든 뭐 파워 규정이 어떻든 뭐 칼라파트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온라인 상에다가 뭐 자기 총 샀다고 자랑스럽게 칼라파트도 없는 총을 뭐 찍어서 올린다든가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완전히 뭐 자뻑이죠, 말 그대로.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쏴대는 거죠. 아이들이 총 들고요, 저희 총을 들고 그냥 쏴대고 놀면요, 주변에 소리가 나고 반동이 있고 뭐 이래 하더라도요,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말죠. 그거 뭐 너 진짜 총 같은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. 그냥 장난감을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들고 있을 때입니다. 성인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실례로 이제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, 제가 들은 예들은 예를 들면 이 옥상이 있어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옥상 내 집 옥상이니까 옥상에서 빵빵빵 쏜 거죠.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 널러 옥상에 올라오셨다가 또는 2층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맨 남자가 총을 쏘고 있더라. 그래서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벌금, 총기 압수당하고 벌금 나오고.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형이긴 하지만요, 어쨌든 조사받아야 되고요.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가끔 동영상 자료 쳐다봐도 그런 분들이 있던데, 아무리 칼라파트가 있어도요, 사람들 많은데 공원 같은 데서 뭐 난 칼라파트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 그리고 쏘시면 문제 됩니다.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다 총이에요.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뭐 내가 어차피
비비탄 총이고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?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, 이 지금 그 서바이벌 건들, 이런 에어소프트 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누구한테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. 그러면 이 주변 사람이 놀라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. 사용하시는 분한테는.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을 좀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. 보면 공원에서 그냥 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산인데 뭐 자기 산도 아니고 뭐 거기 원래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등산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게임도 아닌 뭐 그냥 혼자서 뭐 총 쏘고 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, 심지어 뭐 그 게임 중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, 간첩으로 오인받는 경우, 언제부터 이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매스컴에서 무슨 뭐 불법 개존이 뭐 극악 개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깐 이어서 가야 돼.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. 다시 돌아왔고요. 잠깐 시계를 좀 봤어요.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길어지네요.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. 그러니까 주변 분들을 좀 의식하라는 거죠.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죠. 근데 위축이 아니라 주변 분들 좀 신경을 쓰고 사용하시라는 거. 그리고 외부에 있을 때는요, 명확하게 그 두 가지 규정을 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. 칼라파트와 파워 제한 장치 두 가지 다 지켜 주셔야 법적으로 완벽합니다. 그래서 게이머 분들도 마찬가지고,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그럴 수 없다, 이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쓰시고,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그 밤에 사용하거나 이러면 이게 소리가 커요, 생각보다. 그러니까 권총 같은 경우도 쏘면 그 가스건도 빡빡빡 거리잖아요. 이게 낮에 들리는 소리하고 밤에 들리는 소리는 틀립니다. 밤에 소리가 커요. 서로 피해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. 기본 원칙은요,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남한테 위압감 안 주는 거고, 놀래게 않게 하는 거고. 그러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, 남이 보기에 불편하고 남이 보기에 위압감을 느끼고 또는 위압감을 느끼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,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고요. 또 한 가지, 이 동영상 만들면서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, 파워 제한장치 부분 때문에 계속 문의가 오세요.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정리해서 넣어드렸는데, 읽어보시지도 않고 비비탄이 안 올라온다, 비비탄이 장전이 안 된다, 왜 이렇게 약하게 나가냐,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. 매장 손님들이 어차피 그 설명을 드리니까, 이거 파워 제한장치 있고 칼라파트 있으니까 요건 칼라파트 지켜야 되고 파워 제한장치 지키셔야 되고, 파워 제한장치가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나갑니다. 이렇게 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약하게 나갑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오프라인 매장 손님들이야 별 문제가 없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온라인 고객님들이죠. 온라인 고객님들은 전혀 뜬금없이 이제 난생 처음 총이라고 사봤는데,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반동도 상대적으로 약하고요. 반동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가스 토출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가스 블로브의 권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동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파워 제한 장치가 없다고 한들 그걸 불법 개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사실 웃기긴 해요. 물론 법령적으로 맞습니다. 법령적인 말을 그대로 갖다 옮겨보면 그 얘기 맞긴 맞는데,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불법 개조된 총을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. 대만은 보통 2줄 내외를 쓰고 있는데, 뭐 그 정도면 걔네는 뭐 극악총이죠. 우리나라 기준을 말하면. 홍콩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게 파워 제한 장치가 사실은 없어진다 해도 가까운 일본 예만 들어도요, 그건 정부에서 허가된 합법적인 파워입니다. 합법적인 파워. 이 정도 안에서 게임을 즐겨라 하는 아주 합법적인 파워고요.
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위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확실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. 다만 잘못된 법도 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만들어 놓으면 다시 개정하기는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래서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의하시라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요.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뭐 권총, 소총 이런 건 뭐 국내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사실 별로 다들 신경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여자분들,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은 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총이 나오면 무조건 뭐 총이 뭐 예를 들어 옥상에서 내가 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딱 보면 무조건 신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, 또 한 가지가 그 스나이퍼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많이 신고 들어가는 게 스나이퍼건일 거예요 아마. 왜냐면 대충 보면요,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보면 딱 뭐처럼 보이냐면 공기총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공기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쓸 수 있죠.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. 물론 이제 공기총도 사실 지금 총포 허가를 내야 되고요. 총포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죠. 그래서 그 공기총으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공기총을 지금 공원에서 쏘고 있다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.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. 그럴 때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필히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고객님들 피해가 되니까요.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국내 규정을 정리해보면, 국내 규정은 그 칼라파트라는 것과요, 그 다음에 파워 제한장치라는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파워 제한장치 또는 파워 브레이크라고 부르는데요,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국내 규정이고요. 칼라파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황색 파트라든가 이런 실총과 다르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총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그런 파트들을 말합니다. 부착돼 있어야 되고, 파워 제한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규정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매하고 나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이, 권총 같은 경우에, 소총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, 탄 자체가 뭐 멀리 나가지 않고요, 당연히 10m에서 8m 뭐 이거 다 정상입니다. 파워 제한 장치가 있을 때. 왜냐면 0.2g 탄을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거 0.2g 탄 썼을 때 18m, 10m 뭐 정도 나가는 거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. 그렇다고 0.12g 쓰시면 안 돼요. 아이들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내부의 그 마모도가, 그러니까 연마도가 틀리기 때문에 탄이 걸려서 고장의 원인이 돼요. 그건 안 되고요. 하여튼 그 정도 나간다는 거,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탄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,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. 저희가 항상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때 항상 그 안내서를 넣어드리지만 따로 오프라인 매장은 뭐 항상 설명드리고요. 파워 제한 장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. 그래서 반동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반품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또는 환불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. 제품이 철저하게 국내 규정을 지킨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지켜야 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로 인한 뭐 불만이나 컴플레인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요.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. 나는 아니겠지,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주변에 딴 사람들 뭐 그래도 나는 뭐 그럴 리 없어. 근데 당해보시면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국내 상황 때문에 꼭 설명드려야 했던
칼라파트 문제와 파워 제한 장치 또는 파워 브레이크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꼬일까요?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야가 좀 바뀌니까 낫죠? 맨날 책상 뒤에 막 지저분한 거 막 나오다가 그래도 뭐 총 좀 보이니까 좀 낫죠?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